Zombie apocalypse. 이 단원 헌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헌법 발음해서 헌법. 맞아요. 헌법 이렇게 법이라고 해야 돼. 헌법 이러면 왠지 낡은 법 같잖아. 헌법 발음해야 됩니다. 이 헌법을 배우기 전에 쌤이 약간의 퀴즈 같은 걸 내보자면, 여러분들은 생일을 다 알고 있습니까? 네. 너희 생일 언제? 윤성이 생일 언제야? 그렇지, 몇 년?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생일을 잘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대한민국의 생일은 논란 중입니다.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되었는지는 아직까지도 논란 중입니다. 그래서 쌤이 두 가지 안을 그냥 다 소개를 해줄게. 첫 번째 주장하는 사람들은 1919년 4월 11일에 대한민국은 탄생했다 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탄생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언제가 되어야 할까라는 주제를 먼저 한번 좀 던져보겠습니다. 쌤이 각각을 좀 설명해주면, 1919년 4월 11일은 임시정부 수립을 발표한 날이야. 이 날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 그 독립을 위해 힘쓰신 그분들의 정신, 그 임시정부를 꾸리기 위해 노력했던 그 사람들의 노력, 이런 것까지 대한민국에 포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야.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시작이다라는 거지. 반면에 1948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그때는 땅도 없고 저건 뭐 상해에 세운 건데 그건 정부가 아니다. 광복을 통해서 영토를 되찾고 헌법을 통해서 나라의 수립을 발표한 이 1948년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10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게 맞는 것 같아요? 뒤에 게 맞는 것 같아요? 뒤에 거. 앞에 거이 사람 없습니까 혹시? 왜요?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처럼 뒤에 날짜를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날에 건국 행사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한 3년 전쯤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논란거리를 만들었어. 이제부터 우리나라의 건국일을 1919년 4월 11일 이때부터로 하자 하고 주장한 거야. 그 문재인을 비롯한 좌파 인사들이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논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논란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섣불리 언제가 건국일이다라고 하기가 힘들어. 섭불리 말했다가는 너 그걸 찍힌단 말이에요. 정치적 색깔을 드러낸다 이런 식으로. 근데 쌤은 그 발표한 이후에는 이런 것도 있어. 1919년부터를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해야 북한이 대한민국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 무슨 의도인지 알겠지? 그래야지만 평화 통일을 위한 발걸음에 가까워진다는 의도를 조금은 가졌던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건데 아직도 논란 중입니다. 쌤의 역할은 딱 이까지야. 알겠지? 결정적인 판단은 여러분들이 내리시는 겁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헌법이 만들어진 날짜를 기준으로 국가 수립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이 헌법이라고 하는 건 국가가 만들어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초석이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필기 노트를 한번 꺼내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널널하게 했다, 그죠? 오늘은 조금 빡세게 할 생각입니다. 적을 게 좀 많아요. 필기 노트를 준비하시고 2-1 헌법의 이해라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헌법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헌법의 의미. 준비됐나요? 자, 먼저 헌법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쌤이. 헌법을 영어로 하면 Constitution. 누가 알고 있어? 대단하다. 헌법은 영어로 Constitution 이렇게 부릅니다. Constitute가 무슨 뜻이야? 무언가를 구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맞아요. 국가를 구성하는 법이라고 해서 constitute라고 하는 뜻을 쓴 거야.
헌법을 풀어서 써보면 국가를 구성하는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최고의 법이다. 국가를 구성한다는 말도 정말 중요하고요. 최고의 법이란 말도 중요해. 국가라고 하는 건 헌법의 근거에서 창설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이런 역할을 하고 국회는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게 헌법이야. 그리고 이 헌법은 최고법으로서 다른 모든 법률들의 근거가 되는 법도 헌법입니다. 한자로 치면 법헌자의 법자거든요. 법 중의 법이다. 킹 오브 킹이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자, 이런 헌법에 따라 통치하는 정치 방식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입헌주의라고. 이러한 입헌주의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게 돼요. 항상 입헌주의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A.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 어떤 것이었냐면, 헌법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그냥 통치 기관에 대한 조직 이런 내용을 헌법이라고 봤습니다. 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통치기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런 역할을 합니다. 라는 그런 설명서 같이 적혀있는 것이 헌법이었어. 국가의 권한을 정해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의미의 헌법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바뀌게 됩니다. 먼저 근대에는요,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냐면, 잘 봐. 처음에 있었던 고유한 의미의 헌법 그대로 지니고 있고, 여기에다가 권력 분립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권력 분립. 우리 어떤 혁명 이유를 근대라고 불렀죠? 시민혁명. 그렇죠. 그 시민혁명에서 주로 얘기했던 권력 분립 이런 것을 담았고요.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자유권이 보장되게 되는데, 이런 자유권의 내용도 포함한 것이 근대 입헌주의라고 하는 거야. 자, 쌤이 시험 내겠죠? A와 B가 있을 때 B에는 A의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전혀 틀린 말이 되겠다. 그죠? 추가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자, 마지막으로 현대 시기에는 입헌주의가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여기에는 A라고 하는 고유한 의미도 담겨있고, 또 B라고 하는 근대 입헌주의의 정신도 담겨있고, 자유권이라고 하는 거.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사회권이라고 하는 내용까지 담겨있는 것을 현대 입헌주의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사회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을 인간답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복지정책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을 사회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10반 통합사회 열심히 들었는지 한번 볼까? 자, 사회권이 처음으로 명시된 헌법의 이름이 뭘까요? 베이마르 헌법. 역시 10반은 수준이 높다. 그게 현대 입헌주의의 시작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헌주의가 어떻게 전천해 왔는지, 헌법이란 무엇인지까지 정리해봤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끊고 쭉. 자, 두 번째는 헌법의 기능에 대해서 5가지만 적어볼게요. 이런 국가를 구성하는 최고법인 헌법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국가를 창설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얘들아, 국가, 즉 대한민국을 만들 때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일단 1948년에 의원들을 뽑았어. 이 헌법을 만들 의원들, 그걸 50총선거거든.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뽑고 그 사람들이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제정했다라고 발표했죠. 그 시기가 언제에게? 제헌절이 몇 월 며칠일까요? 7월 17일 맞았어. 그때가 제헌절이라고 해서 초대 헌법이 만들어진 날짜를 기념하는 날이야. 원래는 공휴일이었는데 지금은 안 쉬어요. 아쉽게도 지금은 안 쉬어. 쌤 어릴 때 쉬었는데 쉬고 토, 일, 월 이렇게 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쉬는데. 그리고 국가 창설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조직에다가 수권을 적어 놓은 규범의 역할을 합니다. 조직 수권 규범이라 적어 놓으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직의 줄 숫자의 권자야. 권한을 주는 법이다. 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정부는 이런 일을 하세요. 사법부는 이런 일을 하시고, 의원들은 이런 일을 하시면 됩니다. 라는 게 적혀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국민들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걸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사실 3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게 헌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사실 1번, 2번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에 불과한 거고 실제 목적은 3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사회를 통합시키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쌤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적을게요. 사회를 어떤 식으로 통합하냐면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시켜주는 기준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뭐에 따라 재판할까? 법에 따라 판단을 하겠죠. 그 법은 뭐에 근거한 것이다? 헌법에 근거한 것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이 헌법은 모든 갈등의 해결책이 된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평화적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해 줍니다. 어떤 식으로 마련해 주냐면 얘는 권력을 제한시킨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만약에 권력이 한 사람한테 집중돼 있거나 어떤 기관에 집중이 돼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어? 독재한단 말이야. 히틀러 같은 사람이 등장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게 헌법에 적혀 있어. 행정부는 이까지만 딱 할 수 있고 더는 못해. 더 하면 너는 처벌받을 수 있어. 입법부도 이까지만 딱 할 수 있어 라는 그 제한점을 명시해 주는 거야. 그래서 평화적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이 다섯 가지가 헌법의 기능이 됩니다. 그럼 갈게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좀 적어볼게요. 헌법의 기본 원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헌법을 잘 뜯어보면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헌법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들이 다 담겨 있는데 그런 것을 기본 원리 이렇게 불러요. 이 기본 원리는 총 6가지가 있는데 천천히 알기 쉽게 정리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는 국민 주권주의라고 합니다. 국민 주권주의.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명시하는 게 국민 주권주의야. 얘들아, 헌법 제1조 1항이 뭔 줄 알아요?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이다. 맞아요. 제1조 2항이 뭔 줄 알아? 거기 나와 있어? 엄청, 어떻게 알지? 이렇게 했는데.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 생각하게 됐을까? 그 여러분, 저기 촛불 집회 같은 데 가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손뼉치면서 노래 불러요. 쌤 되게 자주 봤었는데, 사회쌤이니까 사회 참여해야 될 거 아니야. 가면 노래를 불러, 노래를. 어떤 노래가 있냐? 그걸 노래로 만들었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다 같이 불러. 다 같이 불러. 박수 치고. 여러분 다 같이 대한민국은. 장난 아니야, 그러면. 돌림 노래 같은 거야. 그렇게 부르는데 거기에 담겨있는 뜻이 뭐냐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자, 이런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들이 몇 가지 있겠죠. 어떤 게 있냐면 먼저 민주적 선거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1인 1표씩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부정투표 절대 안 되고요. 1인 1표씩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언론, 출판,
집대 결사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라의 주인이니까 자기의 생각이 있다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주인인데. 그래서 면,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 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어떤 게 있냐면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파티를 맺어야겠죠. 그런 복수 정당제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거죠. 마음 맞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 자유롭게 정당을 창설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한다는 거야. 왜? 나라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국민주권주의를 알아봤는데 국민주권주의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모든 국민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다라는 점 강조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국민주권주의 첫 번째 알아봤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참정권. 자,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점이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얘기하면 아까 우리 얘기했던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복수 정당제를 설립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1번과 2번의 공통점이다. 좀 적어둘까? 1번과 2번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다 담겨 있는 거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만을 얘기하는 거. 첫 번째, 국가가 자기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하면 안 돼요. 우린 그것을 법치주의라고 배웠습니다. 항상 법에 근거해서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권력을 행사해야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거죠. 권력 분립. 우리 대한민국은 몇 번 분립이 돼 있어요 지금? 3번 분립돼 있습니다. 입법부 또 사법부 또 행정부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나눠져 있어서 서로 견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어느 한 가지의 권한이 커가지고 독재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겠죠. 권력 분립. 그다음 마지막으로 적법 절차의 원리라는 게 있어. 적법 절차의 원리. 자, 적법 절차의 원리가 뭐냐면 적법한, 그러니까 올바른 절차에 의해서만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용의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마음대로 잡아서 가두거나 고문하거나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용의자가 있다. 자, 잡았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묶어놓고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놓고 뭐 말해줘야 돼? 미란다 원칙 얘기해줘야지. 당신은 무기관에서 할 수 있고 변호사를 할 수 있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한 걸 상대한다. 이런 걸 말해주는 게 적법 절차라는 거야.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개인의 자유를 구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자의적인 제한을 금지시킨다는 거예요. 국가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개인들의 자유를 제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지.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헌법은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권. 자, 이렇게 두 가지 했고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복지국가의 원리. 복지국가의 원리.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거죠. 자, 복지국가의 원리를 뒷받침하는 제도들이 뭐가 있냐. 일단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하는 걸 보장해 줍니다. 너희 생각에 사람이 인간답게 살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겠어? 먹는 거. 그럴 돈이 필요하겠죠. 돈. 그치? 그래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최저 생계비라고 하는 것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일정 소득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도와주고요. 어이구, 새로 생긴 게 아닌데. 미안해, 얘들아. 고칠 수 있나? 최저임금제 없었어요, 최저임금제. 못 잡았네, 최저임금제. 근로자들을 위해서 최저임금, 최저시급 만들어 놓는 거죠. 2021년에 최저시급 얼마일까요? 8,730원인가? 맞나요? 이렇게 보장해 주는 거야. 더 낮은 시급을 받고 일하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거죠. 그 다음 한 가지는 자, 경제민주화라고 써볼까요?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가 뭐냐면 경제활동을 민주적으로 할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거야. 독점이나 과점 같은 활동을 막아준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제일 심각한 독과점 문제, 나는 통신사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SK, KT, LG가 하나 너무 없잖아. 너무 비싸지 않아? 쌤은 한 달에 12만원씩 내거든. 좀 그렇지. 기기 변경했는데 뭘 써야 된대. 데이터, 팩트 말하는 거 써야 된대. 그래서 12만원씩. 5G를 신청했다, 얘들아. 쌤이 5G 폰이 나왔길 신청했어. 근데 통영에서 잘 안 터져. 5G가. 안 터져. 특히나 우리 학교에서 안 터져. 쌤이 작년에 샀는데 작년에 쌤이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기 무전동에서 바다 건너서는 오나가 전파가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누우면 되는데 이렇게 누우면 안 돼. 그래서 밤에 잘 때 이렇게 자야 돼. 이렇게. 그건 안 좋았거든. 그런 게 너무 좀 비싸지 않나? 독과점의 영향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 이런 것들 좀 해결해 줘야겠죠? 이걸 복지국가의 원리라 부르고, 이런 복지국가의 원리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기본권이 무엇이냐면 사회권이라고 합니다. 사회권. 우리 헌법은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도 보장해주고 있구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3개 했어. 3개밖에 안 남았어. 빨리 힘내세요. 괜찮아, 얘들아? 좋아요. 우리 빨리 정리하고 마치자고. 자, 다음 걸 적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적을게요. 모자라니까. 4번. 자, 4번은 국제평화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국제평화주의.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맺어진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을 존중합니다. 기후협약이라고 하든지 외교관에 대한 법칙이라고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다 존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대한민국은 침략적인 전쟁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나라를 일방적으로 침략하는 그런 전쟁은 절대 벌이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들아,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지. 방어적 전쟁은 허용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침략하는 그런 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다음 세 번째는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해 준다. 외국인도요, 우리나라 안에서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그치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냐면 상호주의 원칙을 따른다는 거야. 상호주의라는 거 처음 들으니까 별표하게 쳐놓으시고, 상호주의가 뭐냐면 우리 국민이 너희 나라에서 대접받는 만큼만 너희한테 해주겠다는 거야. 되게 좋지 않아? 우리 국민이 너희 나라 가서 천대 받으면 우리도 너희 나라 국민 홀대할 거다. 대신에 너희 나라가 잘해준다면 우리도 잘 챙겨줄게. 이런 뜻이야. 이것을 상호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5번째. 4, 5, 6번은 기본권 기술 없습니다. 예, 바로 넘어갈게요. 자, 5번은 이거야. 평화, 통일주의 라고 하는 거야. 평화, 통일주의. 대한민국은 지금 좀 특수한 상황이다. 그죠?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헌법에서도 명시해 놓은 거야.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자, 그래서 어떤 방식들이 있냐면 남북의 교류라고 하는 것을 활성화해야겠죠.
추진해줘야 되니까 개성공단 사업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잘 안 되고 있지만. 그 다음 두 번째로 평화적인 통일 정책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평화적인 통일 정책. 뭐 쌀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문화적인 교류를 촉진한다든지 응원단을 서로 이렇게 한다든지. 작년인가 레드벨벳이 북한에 간 거 봤잖아. 가서 뭐 불렀는지 알아? 빨간 맛 불렀잖아. 좋아했대 엄청. 김정은이 좋아했대 빨간 맛.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막 무력적으로 통일하자 이런 주장들은 사실 헌법에 어긋나는 주장이야. 뭐 예전에 전원책 씨가 말했던 것처럼 북한의 핵무기를 발사하자라든지 전쟁을 벌이자 무력 통일을 하자라든지 이런 생각은 좀 헌법에 어긋나는 생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화적 통일해야지. 근데 진짜 궁금하지 않아? 만약에 우리가 북한이랑 전쟁하면 누가 이길지 궁금하지 않아? 어? 그러니까 이게요? 진짜 궁금하지. 그냥 궁금하잖아. 쌤이 그래서 되게 분석을 해봤어. 기술적으로. 유튜버들도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본 유튜버 중에 어떤 사람이 되게 신빙성 있는 주장을 얘기하는데 그거 한 개만 얘기해줄게. 되게 좀 신박했어. 그 주장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이렇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위에는 대륙으로 막혀있고 얘들아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인들이 필요한데 군인들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 뭐뭐뭐 있어. 육군, 해군, 공군 이렇게 있단 말이야. 육군력은 북한이 압도적이야. 장난 아니야. 북한이 육군은 거의 뭐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갖고 있어. 근데 요즘 전쟁 육군이 안 하잖아. 공군력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난대요. 전투기 차이에도 그렇고 뭐 비행기로 한번 막 쓰면 북한 다 쓸린대. 몇 초 만에. 그것도 그렇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해군력인데 잘 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있잖아. 북한의 해군이 만약에 동해에서 서해로 넘어오려면 이렇게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지나가는 거 놔둘까? 안 놔두겠지. 이렇게 단절돼 있다는 거야. 북한의 해군은. 근데 우리나라의 해군은 여기 있다가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기서 결정난다 하더라고. 해군력의 차이에서. 얘들아 우리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이유가 뭔지 알잖아 너희. 만약에 바닷길이 막히면 물자 보급이 막힌단 말이야. 무조건 우리나라가 이길 수밖에 없대. 장기전으로 가도. 뭐 배그에서처럼 막 비행기 타고 떨어뜨려주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물자를 떨어뜨려주고. 무조건 이기는 거야. 그치만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겠다. 전쟁 나면 쌤은 이제 민방위라 가지고 광도면을 지킬 거야. 쌤은 전쟁 나면 너희를 내가 지켜줄게. 근데 나면 안 되겠지. 쌤을 지켜주긴 할 건데 평화롭게 통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6번째는 문화 국가주의. 이렇게 적어줄까요? 문화 국가주의. 대한민국은 군사적으로도 강성한 국가가 되어야겠지만 문화적으로 발전한 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문화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통 문화라고 하는 거 낡았다고 해서 버리면 절대 안 되고 전통 문화를 계승해 줘야겠죠. 전통 문화를 계승한다. 쌤은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그 방탄소년단 있잖아. 걔들이 무슨 공연이었지? 마마 공연이었나? 그 탈춤 춘 거 알아요, 얘들아? 자기 노래에 약간 리믹스해서 탈춤을 리믹스해서 춘 적이 있어. 되게 멋있더라고. 그런 게 이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좀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 두 번째는 예술의 자유라고 하는 걸 보장해 줘야 됩니다. 자유 보장. 그러니까 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금지곡으로 선정한다든지 출판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해 줘야 됩니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항상 교육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6가지까지 알아봤습니다. 헌법은 나라의 최고 법이지만 그 속에는 이런 다양한 것들을 내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내포한 목적은 최종적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까지 설명하고 좀 빨리 끝났습니다.